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9월 고1 모의고사 22번부터 주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 문제죠. 그래서 요 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다. 그러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 1 더하기 2 빼기 9 더하기 a가 되고 이게 나머지 7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a값은 13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죠. 그래서 뒤에 이제 25번에서 연립방정식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은 항상 가장 근본적인 큰 차이점을 두 식을 같이 연결해서 처음서부터 풀게 되고요. 연립방정식은.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은 각각을 따로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통범위를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의 부등식부터 풀어보시게 되면 뭐 간단하죠. 이항하고 계산하시면 x는 11 이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x는 3분의 7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3분의 7보다 크고 x값은 11 이하다라고 잡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2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니까 3에서부터 11까지의 정수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9개.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9를 적어주시면 답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y는 2x라는 직선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나와 있고요. 그 녀석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할 때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y축으로 n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있는 y 대신에 y 빼기 m을 대입하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y는 2x 플러스 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은 둘을 연립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2 빼기 m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둘이 접한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1개, 실근이 1개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중근이죠. 그리고 역시 자, 그래서 얘를 판별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9-12 빼기 m은 0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빼기 6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사용한 거죠. 그래서 m 값은 계산해 주시면 3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처음서부터 연결해서 풀어준다라는 게 연립부등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얘는 두 개 다 2차로 이루어진 식이죠. 그러면 이 2차로 이루어진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는 1차식을 얻어내셔야 돼요. 자, 1차식을 얻어내는 유형은 두 식을 이제 뭐 더하거나 빼면서 얻어낼 수도 있게 되고,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 한 녀석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을 얻어내는 방법.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내용에 해당이 되죠.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x제곱 빼기 4xy 플러스 4y제곱은 0이라는 게 이게 너무 유명한 식이죠. x 빼기 2y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돼주고, 그럼 우리는 x는 2y다 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게 되죠. 1차식의 조건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럼 이 1차식의 조건을 이제 위에서 구했으니까 아래식에다 갖다 대입하겠죠. 그래서 아래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 얘가 x제곱 빼기 12x x 대신에 2y를 집어넣게 되니까 4y제곱 마이너스 24y 플러스 36은 0이 되고 4로 나눠주게 되면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는 0이 되죠. 그럼 이게 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y 빼기 3의 제곱은 0이다 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y값이 3이라고 나오게 되고, y값 3을 아까 구했던 위의 식 x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x값은 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답은 18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5번의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요. 자, 26번은 일단 직선 L1은 식이 완전히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녀석의 x절편과 y절편을 a하고 b라고 했으니까 미리 계산을 좀 해보시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이 2가 되니까 a점 좌표는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점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1과 평행하면서 y절편이 양수인 직선 L2가 있다 그랬죠. 그럼 L2는 우리가 식을 잡으실 때 L1과 x와 y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수항만 다르게 미정계수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x절편과 y절편이니까 여기서도 미리 계산을 해보시면 x절편은 빼기 a, 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2분의 a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0, 2분의 a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자료가 사각형 ADCB의 넓이가 25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사다리꼴이긴 한데 뭐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이런 거 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구하지는 방법보다는 삼각형 두 개로 요 가운데 사각형 하나를 요 가운데 AC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시게 되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것의 위의 삼각형의 넓이를 1번, 아래 삼각형의 넓이 2번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의 합으로 인정해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25라는 녀석은 1번 삼각형의 넓이와 2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된다. 그럼 1번 삼각형 입장에서도 여기 AC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시면 되고 2번 삼각형 입장에서도 AC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2분의 1 곱하기 AC의 길이는 2에서 빼기 A를 빼니까 그렇죠. 2 플러스 A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게 되고 1번 삼각형 입장에서는 높이를 요 OD의 길이 그렇죠. 요 길이 2분의 A로 잡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아랫삼각형 2번 삼각형에서는 높이를 OB의 길이로 보면 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OB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지만 그래서 길이를 얘기할 때는 이제 얘를 양수화시켜서 1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1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25야 라고 해서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정리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4a 빼기 그렇죠. 9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값이 인수분해가 a 빼기 12, a 더하기 12, a 빼기 8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2하고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y절편이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y절편이 2분의 a니까 2분의 a가 양수니까 그렇죠. a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우리가 8을 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L2의 식이 완성이 됐죠. 자, 8이라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놓은 마지막 질문은 L1, L2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요걸 D라고 해서 D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평행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그렇죠? 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 하나를 점으로 바꿔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우리가 A 값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D점 좌표를 0,4라고 알고 있게 되죠. 그래서 0,4와 자, 요 L1,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문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게 되면 D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분의 절대값 해주시고 루트 안에다가는 XY 앞에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죠. 그러면 5가 될 것이고 0하고 4 집어넣게 되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시면 2루트 5가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제곱을 하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유리화하고 정리하시면 2루트 5가 될 것이고 요걸 제곱하니까 D제곱은 20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26번의 답은 20을 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A점의 좌표를 줬고요.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 그렇죠. 그러면 A점의 좌표는 A, 2,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B점 좌표는 2,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자. 그럼 C점 좌표는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2,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주고 나서
삼각형 ABC와 AO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R2라 하고 R1, R2의 곱을 18루트이다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형의 기하적인 해석을 좀 하시게 되는데, 요 A와 B는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할 땐 두 가지 어휘를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수직, 이등분.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것이고 요게 이등분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y는 x 위의 점이거든요. 여기를 d라고 잡으시게 되면 여기 a와 d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요 삼각형 ABD가 여기가 그렇죠. 이등변이면서 요 BDC가 Y축의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X축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요 AD와 BD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요게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9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서 요 각이 45도가 돼요. 자, 요렇게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요 커다란 원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AC라는 호에 대해서 지금 요 ABC 좀 전에 구한 45도라는 각은 원주각이죠. 근데 똑같은 호에 대해서 AOC 이러면 이건 중심각이거든요.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항상 2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90도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90도가 돼주고, 그러면 이게 자, 이 조그만 오른쪽에 있는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원주각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원주각이야. 근데 원주각이 90도가 나왔네? 아, 그러면 우리는 AC의 길이를 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 입장에서 보면, 조그만 원 입장에서는 AC가 지름이 된다. 왜? 원주각이 90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연결 지점을 찾아줄 수 있게 돼요. 두 원에서. 자, 그리고 또 요 각이 90도가 되면서 커다란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쪽 원을 C1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1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요걸 C1이라고 하고 요쪽 조그만 원을 C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또 C1 커다란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OA도 반지름이고 OC도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가 또 똑같아지죠. 그러면 얘가 또 하나의 뭐가 된다? AOC, 삼각형 AOC는 또 하나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OA가 R1이 되는 거고요. OA의 길이가 R1이 되고, 커다란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AC는 조그만 원의 지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그만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문제에서 R2라고 지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름이니까 2R2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R1과 2R2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율을 따라가니까 얘가 또 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R1을 루트 2 R2 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R1을 루트 2 R2다. R1을 루트 2 R2다 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요 R1 R2를 곱한 녀석이 18 루트 2다 라는 식에다가 대응시켜 주게 되면 R1 대신에 루트 2 R2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2 R2 곱하기 R2가 돼서 요게 18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루트 2가 양쪽에서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니까 R2의 제곱이 18이 될 것이고 R2는 그렇죠? 3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R2의 길이가 3루트 2가 되고, 그럼 R1의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R1이 6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R1이라는 걸 가만히 보시면 뭐 OA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OB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OC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세 군데서. 자, 그래서 뭐 OA를 이용해서 구했다. 그러면 OA의 길이가 바로 R1이죠. 그러니까 요게 OA의 길이를 우리는 또 6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OA는 원점과 점 A, A,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시게 되면 그렇죠?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양쪽 제곱하시고 넘기게 되면 A제곱은 3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답 27번의 답은 우리는 32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주관식 27번까지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